쿼라 토론, 아시아 국가 중국, 일본, 한국을 GDP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크리스토퍼 종, 런던 비즈니스 스쿨에서 공부했습니다. 일본은 성공적인 아시아 경제의 사례로 자주 거론됩니다. 1인당 GDP 측면에서 이웃 국가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일본은 놀라운 경제이며 이 섬들이 자원, 특히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놀라울 정도로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은 육지로 국경을 공유하지 않으며 거리적으로는 4개의 이웃 국가가 있습니다. 북쪽과 북서쪽에는 러시아, 일본 열도 일부를 차지하고 있음. 바로 서쪽에는 한국, 그리고 바로 그 너머에 중국이 있습니다. 2021년 말 1인당 GDP PPP 측면에서 세계은행은 다음과 같이 추정했습니다. 일본 달러 42,940, 러시아 달러 32,803, 한국 달러 46,918, 북한 달러 1,300. 2016년 위키 추정, 중국 달러 19, 카렌 리 따르다. 멜버른 대학교에서 6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중국은 20년 내에 1인당 GDP에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20년 이내? 당연히 안 돼요. 중국이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했든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든 그 금액을 14억으로 나누면 그다지 큰 숫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마지막 기록된 1인당 GDP는 2017년 기준 26,152.03달러이고 중국은 7,329.09달러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1인당 GDP의 3.56배입니다. 2012년 중국 정부는 2010년 1인당 GDP 4,560.51달러를 기준으로 2020년 1인당 GDP를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즉, 1인당 9,121.02달러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2038년이 20년의 마감 기한이라고 가정하고 중국이 2018년 이후 10년마다 1인당 GDP를 2배로 늘릴 수 있다고 가정하면 경제 성장률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음. 중국의 1인당 GDP는 약 31,075.34가 될 것입니다. 가장 낙관적인 추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2%의 낮은 성장률을 가정할 때 한국의 1인당 GDP는 20년 후에 38,860.54달러에 도달할 것입니다. 중국의 대규모 대도시의 상하이, 선전과 비슷한 인구를 가진 한국을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한 측정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크 레전드 강매희 상위 기고자 업데이트 9개월 관련된 인도가 일본,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 인도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비슈와 구루로 존경을 받는다는 믿음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첫 번째 일이 모디에게 전화해서 나마스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도인들은 최고의 시절을 보내고 있으며 인도가 곧 중국을 앞지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는 가장 좋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을 보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문제는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거버넌스적 요인의 조합에서 비롯된 깊이 뿌리박힌 다면적인 문제입니다. 이 주제에 진실과 용기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풍부한 역사, 다양한 문화, 방대한 인구로 유명한 인도는 빈곤, 위생 및 거버넌스와 관련된 지속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문맹률이 30%인 국가에 살고 있으며 인구의 약 75%가 중산층 이하에 속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여 에너지의 95%를 조달하고 있으며 2천억 달러의 무역 적자와 6%의 재정 적자를 특징으로 하는 엄청난 경제 시나리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도인들 사이에서는 중국과 경쟁하거나 심지어 중국을 앞지르려는 열망에 대한 담론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인도는 다음 중국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도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수는 있지만 중국의 궤적을 따라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성장의 혜택은 주로 부유층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인도가 중국의 경제적 위력을 진정으로 따라잡으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인도의 발전을 방해하는 주요 장애물은 인도의 발전에 대한 진정한 적대자로 자리 잡은 지배적인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인도 정치인들은 주로 선거에서 이기는 데 집중하는데 종종 인도 납세자들의 자금을 횡령하려는 욕구에 의해 움직인다. 불행히도 그들은 진정한 정치적 또는 애국적 헌신과 비전이 부족하며 유권자들 사이에서 빈곤을 완화하는 절실한 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시급함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무관심은 빈곤층의 공경으로까지 확대되는데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경멸하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형사 고발로 훼손되었고 모든 정당에서 투표 은행 정치의 만연함이 명백합니다. 인도 민주주의의 기반은 실력주의에서 벗어나는 듯합니다.
대부분의 인도 정치인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잠재적 해결책은 다당제를 중단하고 정당 없는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인도는 봉건적 과거에 여전히 깊이 빠져 있으며 엘리트 계층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파괴적이고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인도의 역사적 봉건 제도를 연상시키는 노예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정치인, 관료, 경찰관 및 기타 공무원은 일반 대중에 대한 존중심이 약화되어 오만하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러한 만연한 태도는 다양한 정부 운영기관, 병원 및 사무실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는 만연한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적 규범 때문에 특정 직업을 수행하는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소는 더러운 일로 간주되므로 상류 계층보다 낫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문제가 됩니다. 수세기 동안 만연했던 카스트 제도는 사회적 불평등을 영속시키고 특정 커뮤니티의 경제적 발전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인도인들이 동포를 폄하하는 경향은 해결하고 없애야 합니다. 자신의 동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존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세기 동안 만연했던 카스트 제도는 또한 사회적 불평등을 영속시키고 특정 커뮤니티의 경제적 발전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인도인들 사이에서 동포를 폄하하는 경향은 해결하고 없애야 합니다. 카스트 제도 때문에 피부색은 인도에서 진짜 문제입니다. 그들은 북동부 사람들과 편안하지 않으며 그것이 북동부가 지난 75년 동안 소홀히 여겨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상당수의 인도인은 영어를 힌디어보다 우선시하며 이를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닌 지위의 상징으로 여긴다. 식민지 시대의 런던 바보 문화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사회적 위계가 굳건히 자리잡고 있고 하위 사회경제적 계층은 계속해서 종속적 역할을 받아들인다. 하인이 바닥에 앉아야 하는 굴욕적인 관행은 이러한 잔존하는 사고방식을 뚜렷이 상기시켜준다. 인도 하인들은 종종 바닥에 앉아야 하며 이는 평등과 인간 존엄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태도는 인도인에 대한 존중심을 기르는 데 어려움을 줍니다. 인도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국가가 당면한 문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전제 조건은 문제의 존재를 양심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가 사회 경제적, 정치적 환경에서 만연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제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인도는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과 진보에 기여하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솔루션을 위한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변혁적 변화를 향한 첫 번째 단계는 직면한 문제를 분별하고 수용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를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의 길로 추진합니다. 제이킴, 중국은 20년 내에 1인당 GDP에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중국의 현재 경제 개발 모델에서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개발 모델은 6, 70년대의 한국 모델을 그대로 베꼈고 사실 한국 모델은 50년대나 그 이전의 일본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 일본이나 중국이라고도 넣을 수 있음의 경제는 대체로 농업에 의존했는데 농업은 생산성이 형편없었고 제조업은 생산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제조업이 노동 집약적이고 생산성이 낮았지만 농업 생산성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토지, 노동, 자본 중에서 한국은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노동력이었는데 좋은 노동자들이 대학 대신 공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실제로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공장에서 토지를 더 싸게 또는 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임의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 무한한 저렴한 노동력과 토지를 투입하여 따라잡기 위한 전략입니다. 자본이 아닙니다. 남아는 돈, 장비, 기술 심지어 권위주의 정부가 강압으로 만들어야 했던 잘 기능하는 사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대부분 일본에서 돈과 기술 모두. 왜 일본이 그렇게 기꺼이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는 미쓰비시의 협력 없이는 시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의 압력 때문일 겁니다. 사실 미국은 남한의 경제 개발에 처음부터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매우 중요한 점은 남한이 처음부터 소비자가 없었기 때문에 수출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제3세계 국가에서 누가 쓰레기를 사겠어요? 그래서 미국이 나섰습니다. 베트남과 관련된 긴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은 남한이 붕괴되고 북한이 들이닥칠 것을 대비해 지원해야 한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남한은 미국을 돕기 위해 가장 많은 군대를 파견했지만 자비로운 마음에서가 아니었다. 한국은 미국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철수시킬까봐 두려워했다. 사실 카터 정권 하에 미국은 한국에 반감을 품고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위협했고, 그것이 한국이 70년대 후반의 경제적, 정치적 붕괴에 직면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다. 글쎄요. 사실 이건 대만, 싱가포르 등이 사용한 것과 같은 경제 모델이에요. 사실 일본은 이 전략을 거의 발명했고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시도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잘 해냈지만 많은 나라들이 실패했어요. 제 지식은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중국의 전략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상대적으로 늦게 온 사람일 뿐입니다. 따라서 더 화려해 보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뒤처져 있습니다. 사실 중국과 한국의 유사한 단계에서의 성장률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처음에는 훨씬 더 빨리 성장했고 이후 단계 즉 중국의 경우 지난 10년 또는 20년에서는 중국이 훨씬 더 빨리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의 발전이 비슷한 궤적을 가질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이는 중국이 적어도 중기적으로는 따라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한국은 거의 영원히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전략을 바꾸어 뭔가 엄청나게 잘 해내지 않는 한, 아니면 한국이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항상 가능성이 있음. 항상 따라잡기 게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마세요. 한국은 일본과 영원히 그 게임을 해왔고 한국인들은 항상 그것에 대해 패배자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중국이 더 어렵거나 더 쉬워지게 하는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역할. 미국인들은 한국에 매우 도움이 되었고 솔직히 말해서 매우 관대한 편이었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과 독일의 경제적 기적에 대한 종종 언급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 그리고 어느 정도 서유럽 대부분은 미국의 협력이었고 솔직히 말해서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믿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미국인들도 중국을 돕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에서가 아니라 중국을 소련에서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소련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중국과 잘 지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인식되기까지 10년 정도 걸렸지만 미국인들은 마침내 중국이 훨씬 더 큰 지정학적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라크 전쟁,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그들이 만든 모든 방해가 없었다면 미국은 이미 부시나 오바마 행정부에서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두 개의 중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 개의 중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 기적의 수혜를 입은 중국이 있습니다. 이 중국은 아마도 이미 한국과 비슷한 1인당 GDP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처진 또 다른 중국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어쨌든 전문가가 아닌 저로서는 이러한 분리가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즉, 상하이와 선전에서는 임금이 이미 수출을 수익성 있게 만들기에는 너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실 신문에서는 중국의 제조업 임금이 이미 멕시코보다 높다고 보도합니다. 그러면 공장이 중국에서 더 싼 곳으로 간단히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멕시코나 다른 더 싼 나라로 이전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유로 이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저렴한 노동력만으로 경쟁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차이나 2020이나 그에 대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같은 경험을 했고 그것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경험이었고 어떤 면에서 한국은 아직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국 경제의 일부는 여전히 비교적 저렴한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은 물론 자본 집약적이고 소비자 중심적인 경제를 만드는 것이지만 젠장 모든 국가가 그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중국은 정부 대출로 그것을 시도해왔고 저는 아직 배심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 가지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세계 정치를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을 만큼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어떤 나라도
세계 사건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이나 일본도 그럴 수 없습니다. 1대1로 이니셔티브가 그 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중국은 실수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국가가 배우는 방식이죠. 마크 한국에서 생활하다 9월 30일 중국 본토의 1인당 GDP가 한국, 일본 등 주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는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중국은 일본이나 한국보다 늦게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너무 많아서 모든 국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인당 GDP는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주변 선진국보다 여전히 낮습니다. 중국의 경제 발전을 이끈 지도자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부자가 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잘 통했고 일부 중국인 동부 해안 도시의 일부는 큰 부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부자가 많다는 사실은 자랑할 일이 아니다. 1인당 GDP가 낮은데도 부자가 많다는 사실은 중국 사회의 빈부격차가 크다는 증거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격차는 오늘날 그들의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국가가 건강하려면 중산층이 커야 하지만 중국 국민은 아직 부의 분배에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대신 그들은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을 악마화하여 하층 계층의 불만이 상층 계층 즉 당으로 향하지 않도록 합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가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종 런던 비즈니스 스쿨에서 공부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중국보다 1인당 GDP가 높은 나라는 어디인가요? 세계은행에 따르면 구매가격 평가국가 간 비교 시 필수에 따른 1인당 GDP가 중국보다 높은 국가는 17개국이지만 경제적으로 구별되는 20개의 영토입니다. 가장 높은 곳은 싱가포르로 세계 2위입니다. 싱가포르의 1인당 GDP PPP는 중국보다 약 5.5배 높습니다. 싱가포르의 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분주한 항구,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정유센터, 5대 글로벌 금융센터 중 하나, 주요 기술 허브 IMD, 세계 디지털 경쟁력 지수 4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다음으로 에너지 수출국인 나라는 카타르, 브루나이, UAE,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경제적으로 뚜렷이 구별되는 세 지역은 마카오, 홍콩, 대만입니다.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외에도 동남아시아의 다른 두 나라는 중국보다 1인당 GDP PPP가 높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입니다. 크리스토퍼 종 런던 비즈니스 스쿨에서 2년 공부. 왜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이나 중국보다 높지 않을까요? 어떤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고 계셨나요?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한국의 1인당 GDP PPP는 46,918달러였습니다. 2021년 말 일본의 1인당 GDP PPP는 42,940달러였습니다. 2021년 말 중국의 1인당 GDP PPP는 19,338달러였습니다. 한국은 2018년에 일본을 제쳤습니다. 토니 탄, 중국어 2년 알고 있어요.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모든 아시아 국가의 1인당 GDP가 왜 이렇게 작은 걸까? 1인당 GDP는 국민들의 복지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을 봅시다. 1인당 GDP가 매우 높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은 암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다렐 프랜시스, 한국에서 10년 거주. 중국은 20년 내에 1인당 GDP에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GDP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목 GDP를 사용한다면 중국이 20년 안에 한국을 따라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중국이 20년 안에 오늘날 한국과 같은 수준의 1인당 GDP에 도달하려면 1인당 GDP가 매년 최소 10%씩 성장해야 합니다. 20년 안에 한국과 맞먹으려면 중국이 본 적이 없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필요합니다. 실질 GDP를 사용하면 한국을 추월한다는 목표는 조금 덜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20년 후 중국의 1인당 GDP가 한국의 현재 1인당 GDP와 맞먹으려면 연간 6% 성장만 있으면 되는데 이는 높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한국을 추월할 수 있는 능력은 한국이 앞으로 20년 동안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여전히 연간 4%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중국과의 경쟁이 한국 경제를 크게 약화시킬 가능성은 낮습니다. 중국의 성장하는 경제는 중국과 한국 모두에게 큰 기회인 거대한 소비자, 시장의 개방을 의미합니다. 시장에는 중국 제품이 더 많을 수 있지만 시장도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데이터 출처 UN 통계부 팀청 전직 트레이더 금융 분석가 9년 왜 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이렇게 낮은가? PPP는 상품 가격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인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수치는 한국인 적어도 국내에서는 미국 및 다른 국가가 비슷한 수준에서 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매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할 상품 그룹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PPP는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쌀 1kg의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5달러이지만 미국에서는 8달러입니다. 이 숫자를 통해 달러가 한국에서 1.6배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관점에 맞춰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은 배추를 엄청 많이 먹는 다김치를 통해 미국에서는 주로 콜슬로 그리고 덜 소비되는 다른 음식에 사용한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한국보다 쌀 가격에 더 둔감할. 레이디언트 1년차 엔지니어. 일본의 평균 수명은 얼마인가? 한국의 평균 수명은 얼마인가? 이 두 나라가 1인당 GDP 순위가 비슷한데도 왜 기대 수명이 다를까? 2021년 현재 일본의 평균 수명은 84.8세이고 한국의 평균 수명은 83.5세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1인당 GDP 순위가 비슷하지만 기대 수명이 다른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적 요인. 일본과 한국은 모두 건강과 웰빙을 강조하는 강력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IKIJI 목적 의식 찾기, KAI 세키 계절과 건강한 재료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여러 코스 요리 SHINRIM-YOK 유수, 목욕을 실천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모두 장수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의료 시스템. 일본은 모든 시민에게 포괄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보편적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공공 및 민간 옵션이 모두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일반적으로 효과적이지만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치료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구학적 요인. 일본은 출산율이 감소하고 노인 인구가 많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입니다. 이는 노인이 의료 및 사회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대 수명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요인. 일본과 한국 모두 흡연, 음주, 좌식 생활의 비율이 높지만 장수에 기여하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 요인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그룹 체조와 같은 공동운동의 강력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교육과 일에 중점을 두고 있어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기대 수명 차이는 문화, 의료, 인구 통계, 생활 방식 요인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